재련소 문제는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한 3년 정도 문제제기가 되고 나서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흔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또 사실이고, 금방 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간에 환경부가 됐든 또는 그 광해 방지 사업단이 됐든 간에 서로 유착해서 그 재련소고 문제를 본질을 흐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주신 의견들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봉화군에 이렇게 한 분도 아니고 두 분도 아니고 세 분 국회의원께서 오신 건 아마 처음이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포 재련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거의 조만한 공장 때문에 우리 국민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낙동강 1,400만 수개가 이렇게 수십 년간 오염되도록 방치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번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갈 때는 국가적인 대재앙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조그마한 비가 와도 이렇게 많은 고기가 떼가 죽고 오염이 됐다고 밑에 청청이 오염이 쌓이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우리 인간이 앞으로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란가 이런 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석포 재련소 문을 닫으면은 곧 댕기는 실업자들은 어떻게 하냐는 문제가 또 지역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걱정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해안 기름 유출 때 우리 많은 국민들이 거기 가서 자갈 하나 정말 돌 하나 기름을 전부 닦아낸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석포 재련소 종사자들 거기 땅에 떨어진 오염 토 다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실업자가 전혀 안 생기지 않습니까? 우선은 최종적으로 성급한 것 같지만 이거 석포 재련소는 문을 닫아야 된다고 강력히 먼저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낙동강은 저게 많이 변했어 옛날보다는요. 그런데 첫 번에 변한 거는 그 태백 쪽에 무연탄이 나오면서 낙동강 물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낙동강 고기가 죽지 않았어요. 그 연탄 물이 내려올 때 낙동강 고기가 안 죽었습니다. 낙동강은 한 40종의 어종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는 골뱅이라 그랬는데 다슬기죠. 물반 다슬기가 아니었댔어요. 그런데 그게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내가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낙동강 본류에는 다슬기가 없습니다. 지류, 여기 보면 현동천이 있습니다. 다슬기 있습니다. 석포 지나면 다슬기가 있습니다. 고기 어종이 많아요. 이거 좀 조사해달라고 여러 수십 번 얘기했어요. 안 해주는 거예요. 지천은 다 있습니다. 고기들이. 어종도 많고 수량도 많고. 그런데 본류에는 없는 거예요. 석포 지나가면 있어요. 이거는 몇 번을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가보셔서 하지만은 그 석포 영풍재련이 낙동강에 영향을 주게 됐습니까? 안 되게 됐습니까? 그 주위산에 보면 바위와 흙이 녹아내리고 있죠. 녹아내리는데도 여기에 환경과장 와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10년 전에 불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으니까 환장하는 거잖아요. 그거 녹아내리잖아요. 지금 거기 공사하고 있잖아요. 녹아내려가지고 오버님 비 와가지고 사태가 나니까 방지하고 있잖아요. 바위가 녹아내립니다. 그게 다 낙동강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도 했어요. 그 영풍재련이 4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기술도 모자라고 뭐가 모자랐으니까 그 방제시설을 가지고 했지만은 지금부터는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러니까 방제시설 새로 해라. 석포 사람 바보들이에요. 방제시설 새로 하면은 일자리 늘죠? 그거 방제시설 지금은 꺼놓고 살지만은 켜면은 일자리 늘잖아요. 지금 거기에 지금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청업체 이외에는 전부 다 거기 안 삽니다. 영주 아니면 태백가 살아요. 거기 공기가 그래가지고. 석포 사람 바보예요.
저게 이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이 원광석을 가지고 저기 동해안에 배에서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석포를 싣고 오는데 홍해 그 근방에 하적장은 1년에 3억씩 준대요. 석포는 한 편들보다 다 오염을 시키면서도. 그러면서 석포 사람 똑똑하다 그래요. 오셨으니까 저기 우리가 15년도가 14년도에 그 국감에 갔댔습니다. 한정희 의원하고도 이 얘기를 하고 했는데 안 짧잖아요. 하라 그래도 제발 500만 원 세 분이 오시고 세 분이나 오셨고 또 그때 또 하시던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제발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4년, 저는 14년부터 국감 2차례 했습니다. 14년, 16년. 그리고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도 하고 국감장도 가고 그럴 때마다 사실 문제는 불거졌지요. 근데 그 문제는 우리 정부 기관에서 하나도 시인한 게 없어요. 이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이 더운 날씨에 바쁘신 와중에도 나오셔서 의원님들도 바쁘신데 이렇게 모셔놓고 토론회를 하는데 저는 의원님들인데 제안하고 싶은 게 국가기관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간인이 참여하는 조사기관을 만들어 주셔서 공정한 조사가 돼서 정말 그 실태가 심각하다는 걸 좀 밝히고 싶어요. 그 예로 들자면은 고기가 수없이 죽어나가도 이제까지 국가에서 인정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계시는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 권호영 본부장님께서 일본에 계시는 교수님을 초빙해다 조사를 했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었어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건강 고기가 카드뮴 수치가 0.004인데 여기 수치가 1.58이 나왔어요. 395배입니다. 이거 말이나 됩니까? 그러므로 겨우 시인해서 조치한다는 게 고기 잡은데 프랭카드 딸랑 하나 붙여놨어요. 반상회 해부해라. 이거 정말 국민의 건강에 관한 문제 국민한테 알려야 된다 해도 콧방귀도 안 끼고 있어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오셨으니까 꼭 그거 하나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간 합동 조사단 꼭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사실 고기들은 봉하마 없는 게 아니라 낙동강 안동댐에도 거점 죽었지만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았고 낙동강을 내려가면서 김매 꺼진 고기들이 다 죽었습니다.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중국속 독고물이 내려가는데 어떻게 하류 쪽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올해 안동댐은 7월 2일부터 붕어들이 수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때 그치는 게 아니라 봄, 여름,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죽어나가는 겁니다. 올해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죽고 저작년에도 죽고 3년 전에는 더 심하게 고기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고 또 새들도 올해 약 한 700마리 정도 죽었습니다. 올해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저작년에도 그 전에도 많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지 못합니다. 새들이 못 사는데 우리의 인간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혼자만은 문제가 아닙니다. 봉화 안동만은 문제가 아닙니다. 1300만 국민들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전국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어류는 찜이라든가 액기스로 전국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식수는 우리 안동은 아직도 안 먹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먹게 됩니다. 도수로 공사가 돼가지고 낙동강 모든 지역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이 식수로 사용합니다. 우리 세 분 국회의원님들 오셨으니까 이 점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이 수계 지역에 살고 있는 석포 이 재련소와 관련된 우리 지역민들이 이번에 정신 좀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지역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너무 쉽게 뽑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민들도 이런 면에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정작 우리가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찍고 선출했던 분들은 우리를 외면했지만은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자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신 분들이 이렇게 우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찾아주시다는 데에서는 저는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민들이 이제는 정신 차려서 제대로 올바른 선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저는 이 석포 재련소와 관련된 지금의 이 현 사태에 대해서 우리 세 분 의원님들이 대표로 오셨지만은 이 문제에서 심각한 점을 너무나도 잘 인식하고 계신다고 믿고 저는 차제에 지금 이미 아마 오염된 부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관심을 꼭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연계되어서 또 하나의 우리 지역민들이 살 수 있는 또 기회가 된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당장 오염물을 차단시켜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다 오염에 대해서 정말로 살기 어려운 이런 지경, 이런 환경을 회복시키는 일에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안동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봉화 참 환경에 관심이 계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하나같이 아마 짐작하건대 옛날처럼 우리 낙동강에 뱀장어가 막 헤엄쳐 다니고 언어가 막 뛰어다니는 이런 옛 그 낙동강을 회복하고 싶은 욕구가 똑같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맞나요? 네. 그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잘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편리 추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이 편리 추구가 되고 돈을 벌 수 있고 지금까지 편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위치까지 오기까지 반대급부에 이렇게 환경이 망가졌는 만큼 우리 후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우리 과제 또한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먼 길마다 하지 않으시고 다 오신 거로 저는 인지를 합니다. 낙동강의 석포재련소 기준 상하류의 수생태 및 수질 검사가 조속히 시행되길 바랍니다 라고 요청이 되어 있어요. 예, 인식을 같이 하고요. 이것은 그냥 뭐 요구사항으로 될 것이 아니라 돈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저도 확인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확인을 다 했는 거지만 석포 영풍재련소 제1공장 바로 위에까지는 다슬기가 무수히 살고 있어요. 그 지점부터는 저 밑에 안동댐까지 한 마리도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들을 학술적으로 규명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낙동강 상류에서부터 저 하구까지 수생태계를 정말로 정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용역비를 좀 그 119 팀에서 좀 마련하셔서 환경부를 통해서 특히 이 집행을 하는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2014년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한정의 이유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지만 국비를 16억을 확보를 했어요. 해서 토양검사, 대기검사, 또 주민건강조사까지 싹 다 했는데 아직도 데이터가 안 나와요. 일부는, 일정 부분은. 토양은 나와 있는데 안 나와요. 금방 나올 수 있는 건데도 안 나와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관피하라고들 이야기를 함축을 하면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만은 영풍 그룹을 에워싸고 있는 사회이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짜여져 있냐 하면은 옛날에 환경부 장관을 하던 이규용이라는 사람이 사회이사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1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주봉현이라는 사람이 사회이사입니다. 그 사람 분쟁조정위원장 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환경부의 그 폐기물 관리과장 하던 사람이 또 사회이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또 환경부에서 경북청장 하던 사람이 환경부 경북청장 하던 사람 소준섭 씨가 부사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아마 확인이 되니까 이 정도예요. 이 정도로 되니까 환경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기성 그 지금 사회 보시는 분이 제안을 하셨는데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받아주시고요. 이 틀을 통해서 국비를 마련해서 낙동강 수계에
수생태계의 정밀 진단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확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 민관 합동조사로 해서 이것을 규명해냅시다. 국가에서 못하면 우리는 외국 학자들까지 끌어들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낙동강이 어느 위치에 왔는지를 정밀하게 한번 드러내 봅시다. 이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의원님 고맙고요. 딱 한 번만, 네, 한번 일어서시죠. 한 번만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안동에서 올라온 금오길입니다. 저는 그 국회의원님들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벌써 6년째 법원에 계류 중인 저희 마을 아스콘 공장에 대해서 그 대법원의 판결을 좀 빨리 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려고 사실상 오늘 이 주제하고는 좀 어긋납니다만은 맞습니다. 저희 마을은 한 50호가 오손도손 잘 살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한 600m쯤 떨어진 마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스콘 공장이 2개나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저희들은 뭐 냄새도 나고 살 수가 없어서 법을 알아보니까 도저히 생길 수 없는 자리에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1차, 2차, 1차가 2012년도, 2차는 2013년도 그 다음에 대법원에 갔는 거는 저희들 1, 2차는 승소를 했고요. 대법원에 가서 벌써 2014년도 7월 28일에 갔는데 벌써 3년째입니다. 계속 판결은 안 나고 있고 저희들은 계속 그 지옥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스콘이라 그러는 거는 발암물질이 발생되는 건데요.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비소 같은 사람이 먹으면은 아주 뭐 쥐약 같은 그런 환경이 위협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판결을 내 가지고 저희도 그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팀장을 맡고 있고 또 우리 송옥주 의원님 또 김영건 의원님 그다음에 나머지 2분이 또 더 계셔서 5분이 저희 팀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2분은 또 오늘 선자부 장관 승인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좀 못 왔고요. 근데 오신 2분이 이제 우리 송옥주 의원님은 환경노동위원으로 2부자의 지금 상임위를 맡고 계시고요. 또 우리 김영건 의원은 또 유일하게 또 우리 경북의 의원으로 계셔서 항상 이 부분에 이 지역에 대해 관심이 워낙 많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상임위는 교육문화 쪽인데 저도 우리 지역이 세계 최대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 동네입니다. 제 지역에 있어요. 여기 인천 서구인데 옛날에 김포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가 있어서 항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수도권 매립지가 2016년에 완료돼야 되는데 뭐 어디 갔다가 서울에서 묻을 데가 없으니까 서울 경기 2,500만 거 다 거기 갔다가 묻는데 뭐 그 지역 주민은 맨날 피해만 보고 또 25년간 했는데 또 연장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더구나 거기다가 또 소각장하고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까지 만든다고 막 그런 난리가 나 있고 또 쓰레기 매입제기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주변에 환경 처리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오히려 그런 데가 오히려 불법 처리 업체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수도권 매립지는 그래도 감사를 받으니까 나름대로 되는데 근데 그거 지방환경청이나 그 구청이나 이런 데 조사시키면 맨날 환경기준치 이하로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못 믿겠다 싶어서 불시에 환경부 특별기동조사반을 또 투입을 했더니 뭐 30군데 조사했는데 18군데가 다 위반됐어요. 그래서 영업정지도 내리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그만큼 신뢰를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노동부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기업체 편에 들어가지고 노동자 탄압을 하는데 앞장서고 환경부가 환경을 갖다가 개선하는 것보다는 기업체 입장 편만 들고 뭐 이랬던 게 이게 적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 1차적으로 적폐 청산
공약으로 또 내걸고 있고. 아니, 저도 이제 저희 두 분 의원님하고 또 관계되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석포 재련소를 방문하고 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1970년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 동안은 환경에 대한 의식이나 문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주변에 사시던 주민분들이나 또 낙동강과 관련돼서 주변에 계신 많은 주민분들께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일찌감치 부각되지 못했을까 하는 좀 아쉬움과 좀 안타까움이나 이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과 관련돼서 그냥 단순하게 민생 119팀 방문해서 마무리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관련된 상임이나 지역 관련된 분들하고 꼼꼼히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합니다. 아까 한정혜 의원님 지난번 국감 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공조를 해서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아마 용역비를 책정을 받아서 이 수질검사나 수생태계 조사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는 대로 환경부를 통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될 수 있게끔 아니면 결과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다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민관 합동조사단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 건과 관련돼서 환경부에서도 뭐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와 관련돼서도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정부뿐만 아니고 그리고 그 기업체와 관련된 석포 재련소뿐만 아니라 거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주민분들이나 시민단체 분들도 참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과 관련된 의견도 저희가 환경부를 통해서 제시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7분이 아까 쭉 말씀을 해주셔서 구체적인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다 이렇게 일일이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작게는 뭐 그 생태계 조사부터 해서 또 크게는 아예 폐쇄를 시켜라 이제 이런 주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법과 제도와 여러 가지 그런 틀 내에서 이제 우리가 합법적으로 처리를 물론 해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돌아가서는 한번 아까 이제 대구 지방 환경청장이 오긴 했습니다만 중앙의 환경부를 좀 저희 119팀에서 부를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와 같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한번 하고 그리고 시민 이쪽 주민 대표들 분과 그다음에 그 환경부와 또 저희와 3자 한번 회의를 한번 하든지 그래서 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그 합의 절충안을 좀 만들어서 그 이후에 이행 계획을 갖다가 한번 잡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물론 그 과정에서는 뭐 100% 주민이 다 만족할 수 없을지도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선이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송옥주 간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제 듣고 공유하는 부분과 이해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바로 잡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정혜 의원님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한 부분은 수질까지 받는 것이지 수생태계까지 가지를 않았습니다. 수질, 대기, 토양 이것만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도 아직 안 나왔어요. 토양은 나왔는데 다른 부분만 나오고 두 가지는 아직 안 나왔죠. 그리고 수생태계에 관한 건 아예 손도 못 댔어요. 그래서 수생태계에 관한 조사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요구사항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여기도 보니까 이 지역의 민간 단체들도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지방의 시도 의원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시민사회 단체도 계시고 또 지역 주민 대책위원회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의견을 크게는 뭐 폐쇄부터 뭐 다양한 게 있으니까 그 의견들을 좀 종합을 해오시면 또 우리 환경부와 또 같이 협의를 한번 과정을 거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안들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오시죠 뭐. 우리 대구 환경청장님 오셨는데 잠시 인사 좀 하시죠. 죄송합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그 뭐 자리도 배려를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여하튼 늦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민관협의체 구성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민관협의체 구성을 환경부 장관령으로 이거 아마 내려진 모양인데요. 민관협의체 구성을 하는데 환경부 측에서 자꾸만 축소를 하려고 들어요. 지역단체로 각계전투식으로 가려고 드는 것 같아요. 뭐 속포랑 소천 몇 명, 안동은 안동 몇 명, 거기서 하나씩 해서 이렇게 분산을 시켜갖고 하나씩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낙동강 수기에서 안동댐까지는 하나입니다. 결국은 오염 문제가. 그럼 거기에 있는 단체들이 전부 다 뭉쳐서 수질과 토양과 모든 것들을 다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만 찢어발기려고 들어요. 구성 예. 문제도 예. 구성 문제도 충분히 주장을 하세요. 그러면 그걸 저희가 예. 가능하면 받아들여서 할 수 예, 있도록 예, 확대해서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마이크 뒤로 잠깐만. 제가 30초만 얘기해 드리면요.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삼척에 말이죠. 삼척에 그 핵발전소가 들어가려다 못 들어간 거 아시죠? 주민 여러분 다 아시죠? 왜 못 들어갔습니까? 삼척 핵발전소가. 예, 그 핵발전에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시장을 선출했습니다. 예. 그 환경업체들 지역에 들어오는 거 이거 막는 법 간단합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과학적 조사 물론 해야 되지만은 그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 이 난리를 부리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막는 방법은 이 중앙 권력도 중요합니다. 정부가 이제 우리가 중앙 권력이 바뀌어서 대통령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이 희망을 갖지만은 지방 권력이 시장과 군수와 도지사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주민의 편에서 이 환경 오염 업체를 내쫓는 그런 생각을 가진 지자체, 지방 정부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예,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진작에 또 이렇게 현장에 와서 많이 뵌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 환경 담당 기관으로서 주민들께 안심을 못 시켜드리고 많은 걱정을 하시게 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력은 노력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잘못 알려진 것도 있어서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난 국감에서 문제에 대해서 주변 토양 영향 조사와 주민 건강 영향 조사 결과는 이미 이제 용역을 마치고 올해 지역 주민 설명회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잘 안 알려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주민 건강 영향 조사하고 토양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봉화군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감시 감독하고 방법이나 범위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을 하도록 봉화군과 경북도의 역할 기관 임무로 줬는데 지금 현재 그 구성이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견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오늘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신동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기관 주민 그다음에 국회와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이런 향후에 대책 마련하는데 저희 청에서도 최대한 주민들 의사를 수렴해서 같이 참여해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석포내련소에서 브리핑룸에서 설명하신 분께서 뉴시스의 뉴스 내용에 이번에 물고기 집단 폐사한 거에 대해서 중동성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불검출이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7월 3일 폐사한 이후에 7월 4일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은 대구환경청에서 다음날 중금속 검사를 맡겼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의뢰를 하지 않았고 중금속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측량이 답변 잠깐만 좀 그리고 해주세요. 왜 국민들을 속이는지 왜 답변 잠깐만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수질 물고기 폐사 사고가 일어나면
저희들이 혼자서 모든 환경청에서 검사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물고기가 폐사 사고가 일어나면 조사를 해야 되는 항목이 물고기에 어떤 병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독성이 있었는지, 중금속에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 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최초에 그 사고해서 물고기를 수거한 안동시와 수공에서 부산에 있는 그 수산과학원하고 수산품질검사원에 두 곳에 시료를 보냈습니다. 보냈고 거기에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각 기관에서 분석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문가들 모아서 원인 규명 회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 소집할 때 그 결과 통보가 늦어져서 확인을 하니까 저기 중금속 검사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 이미 수거할 때 부패가 일부 진행된 거라서 그 부분이 검사를 못했다고 해서 지금 수공에서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시료를 저희 국립환경과학원에 중금속 검사 의뢰를 다시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고 주민들을 속이고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포 내려서에는 불공출이라는 거짓말을 저희한테 의원님들한테 거짓말이라고 보고는 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저 마치도록 하고요. 잠깐. 저기 지금 조용해 보세요. 잠깐. 원래는 이제 의원들하고 간담회인데 이게 오셔서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논쟁이 가는 건 안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영근 의원 오셨으니까 한 말씀 듣고. 저희들도 서울에 다음 일정이 조금 바쁘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내려와 가지고 환경부의 환경청이죠. 대구 환경청의 설명도 처음으로 들었고 광해관리공단의 설명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들은 내용을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한 설명이 어느 정도 진실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 내용인지를 확인할 것이고 그러한 내용들을 분석해 본 다음에 다시 환경부를 비롯해 가지고 이 일을 또 앞으로 진행 계획을 짤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직접 참여도 요청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 전체의 요구나 지역민들의 요구가 과거의 수준과 많이 달라졌고 가치 또한 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은 많이 변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이제 처음 왔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또한 지치지 않고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또 여기까지 와주신 데 대해서 마지막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게 오염원이 석포 재련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 그 폐강 부분이 있어서 폐강 부분대로 저희가 강해 사업단에 또 요청을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민간으로 합동으로 대책위를 만드는 것부터 대책단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주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테니까 그걸 우선 민간 쪽에서 우선 의견을 좀 수렴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서울에 가서 다시 환경부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하고 그래서 뭐 환경부 중앙 환경부하고 또 여기 뭐 아무래도 지역에 있으니까 지방청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이렇게 같이 민간 쪽에 참여하는 형식 그리고 저희하고 해서 합동 회의를 해서 좀 주제를 해서 서로 합의 볼 수 있는 합의안을 좀 도출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풍적폐 해결하라! 감사합니다. 맑은 낙동강 민생 1부 팀이 지킨다! 지킨다!